1990년부터 2020년까지 한 30년 되죠. 미국의 대표 30개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우지수 2750에서 3만까지 10배 이상 상승하면서 27,00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미국 제조업 고용은 500만 개나 감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동화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생산을 해외로 지속적으로 이전을 했는데, 특히 중국이 2001년도에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그 속도가 더욱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 제조업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했고, 미국은 수입에 위험할 정도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호조로 보이니까 중국, 독일, 또 한국, 일본, 멕시코 등의 여러 국가들이 미국 증권과 부동산에 자본을 쏟아 부으면서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외국 자본의 이 유입은 주식시장을 부풀려서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미국 국내 경제에 근본적인 취약성은 가려주는 효과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현지 시간 10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 지금 첫날 약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하면서 관세 인하 등을 협의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이죠. 미중 양국의 이번 협상은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격화가 되어왔던 글로벌 통상 전쟁의 향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 관세 도입의 명분으로 제시를 한 무역 불균형 문제, 전략적 경쟁 관계인 미중 양국의 구조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보면 단기간에 현재의 이 교착 상태, 이 대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무역 합의를 만들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눈에는 눈 식으로 이 강대강 대결을 벌여왔던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인상은 자제한 데 이어서 협상에 나섰다는 점은 긴장 완화 차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의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오전 10시부터 18세기에 건축된 제네바의 유명 저택 빌라 살라딘 현 UN 제네바 사무소 주재 스위스 대사관저예요. 여기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오후 8시쯤에 양측이 첫날 회의를 마무리했고 회의는 또 11일 속개될 것입니다. 양측 모두 긴장 완화를 원하면서 메시지 전달 방식의 변화를 시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첫 회의가 무역을 재개할 만큼 관세를 낮출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휴전을 모색할 만큼 관계를 회복시킬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직 무역 관계자들과 지정학적 분석가들은 양국 모두 다음 주에 관세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은 관세를 50에서 60% 정도 미만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 회담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오늘 스위스에서 중국과 매우 좋은 회담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논의했고 많은 부분에 합의했습니다. 우호적이면서도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완전히 재조정했습니다. 라고 적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보다 공정한 무역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중국의 제조업 능력을 종종 비판해왔고 미국으로의 펜타닐 불법 거래에서 중국의 역할을 억제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은 관세를 인하하기 전에 중국이 어느 쪽이든 어느 정도 약속을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국영통신사 신화통신은 토요일 회담을 두 세계 강대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의 4월 대미 상품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5분의 1 이상 감소했습니다. 아주 크게 감소했죠. 대신 동남아 수출은 급증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져올 수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 결과를 모두 기다려봐야 하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지켜보면서 연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하루 단위로 아니면 시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파월 의장은 지난주 금리 동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 단어를 거의 2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수입 비용 급등과 앞으로 판매점의 이 빈 진열대라는 공포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코로나 때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했던 공급망 혼란의 부작용을 경험을 해봐서 수입품의 가격 변동과 재고량 변화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기업의 조정 능력은 더욱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의 영향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연준의 정책 성명서 서두에서 지적을 했듯이 1분기 경제 지표를 부진하게 만든 예상 관세 부과를 앞두고 수입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고 고용시장 여건도 여전히 든든함, 견조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해고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위험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4월의 강력한 고용 보고서, 그리고 최근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소폭 상승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 조짐을 거의 보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최대 4회 0.25%씩 4회 인하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금리 인하 횟수를 한 2회에서 3회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가 간 고위급 회담의 관례인 수석 대표의 모두 발언 장면 공개도 하지 않는 등의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상대국에 100%를 초과하는 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실상의 무역 단절기를 보내고 있는 현 상황을 평가를 하면서 관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리는 문제를 우선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국 간의 무역은 지금 사실상 중단, 스톱 상태라는 평가가 미국 정부 내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산 화물을 실은 선박에 미국 서부 입항이 벌써 절반 이하로 쭉 줄어들었다는 보도도 나온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중 양국의 이번 협상에서는 무역 재개를 목표로 상호적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통상 협상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으나 이번 협상을 앞두고 9일 올린 소셜미디어 글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80%가 적절해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성의 표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수입품의 80%의 수익금을 부과를 하더라도 세계 2대 경제 대국 간의 무역에는 여전히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54%로 조정할 경우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간 보복, 재보복 형태로 관세율이 치솟기 전에 중국에 부과하려던 이 수치 펜타닐 관련 20%, 상호관세 30% 이거와 일치합니다. 첫 회담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올 경우 미중 양국은 포괄적 무역 합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의 근본적인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서 단기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번 협상은 미중 간 빅딜을 통해서 무역 갈등을 수년간 봉합할 합의를 만드는 자리라기보다는
대화로 양국 간 긴장을 낮추고 무역 단절 수준으로 올라간 이 관세율을 조정을 하고 미중 관계를 관리 가능한 국면으로 이끄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틀간 중에 또 일요일 날 열리는 이 협상 결과가 또 상당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